새롭게 논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영광입니다. 또 덕분에 새로운 시계도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 구입한 건 산마틴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시계고, 중국 계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 라인에 속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성마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마틴은 유럽 쪽에서 되게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을 기리는 축일도 있습니다. 군인으로 살던 마틴이 지나가던 거린을 보고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칼을 꺼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망토를 찢어서 그를 덮으라고 준 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성자의 이미지로서 산마틴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이번 시계는 이제 대표적인 파일럿 시계입니다. 주로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 특히 이제 공군 조종사들을 위해 나온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쉽게 용두 같은 거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되게 좀 전반적으로 여기 손잡이도 되게 크게 나온 그런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한 점, 그리고 제가 골랐던 이유는 시계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스테인리스 그런 재질이 아니고 이게 브론즈 재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동이라고 부르는. 그럼 왜 청동을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엔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요, 3년에 걸쳐서 심리학과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 들어와서 1학년 첫 달에 친구들을 어느 정도 사귈 수 있는지와 그것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중단적으로 지나면서 이들의 적응이나 성적이나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데 또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그 종단 연구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박사님, 고려대학교 지금 학생상담센터에 계신 이현주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연구 실무를 해 주셨고요. 자, 이 논문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 많은 우리 석사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 내용과 이현주 박사님과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연결망과 학업 관계를 알아보는 게 너무 흥미로웠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회적 연결망에 친구 말고도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거나 아니면 이제 선후배 관계 혹은 이제 애인과의 관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계들과 학업 성적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자원 같은 경우는 기본 학업 성적에는 이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우선은 나오기는 해요.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친구 관계든 모든 대인 관계가 항상 좋은 상태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제 뭔가 갈등 요소가 생기고 이러면은 어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관계들이 오히려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가 학업 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아닌 연구들도 있고 그러기는 해요. 교수와 학생의 관계 같은 경우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애인 관계나 선후배 관계는 글쎄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대체로는 사회적 자원이 있다라는 거는 좋은 쪽으로 보는 게 기존 연구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지지적 교육 관계, 그러니까 친밀 연결망이랑 상위 연결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생들의 지지적 교육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요, 지지적 교우 관계라는 게 친밀도와 상위도를 가지고 제가 측정을 했는데 친밀도와 상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자체가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내가 이 사람과 중요한 문제를 얼마나 상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어요. 친구 관계에서 친밀도가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적절한 자기 노출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자기 노출은 정도를 적당히 해야 돼요. 사실 자기 노출이 많다고 해서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경험? 그게 굉장히 친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기존의 연구 같은 거를 보면. 근데 그 자기 노출이 사실은 그 시기나 이런 거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친밀도를 좀 저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지적 교우 관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요. 같은 공간에 있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확실하게 많이 보내야 되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상호 노출이 있어야 된다. 자기 노출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노출은 상황에 적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적 관계랑 교류적 관계가 학업 성취랑 관련해가지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연구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지적 교류 관계 연결망에서 상위도의 경우에는 각 신입생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의 종류인지에 따라서 상위 여부의 정도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친밀도랑 사회적 지지는 높은데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의도나 친밀도가 중요하다는 거는 꼭 친구하고만 상의하고 이제 학교 그 과 내에서의 친구하고만 친하게 지내야지 이게 성적에 영향을 미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중요한 변이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이것만 가지고 좀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가 사실은 어디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니까 사실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문제에 따라서 사실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전문가를 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웹서핑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설문지를 제작하실 때 지지적 관계와 교류적 관계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문항을 표현하는 점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관계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도록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네임 제너레이터라는 어떤 그 표집 방식이 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 이름을 갖다가 수집한 다음에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친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사람하고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한테 문제를 얼마나 상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 그 문항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네임 제너레이터라는 이런 데 사용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데이터 수집 방식. 근데 이 데이터 수집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버트라는 사회학자가 사회조사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나 뭐 조사하려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건강상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재정상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세요? 뭐 이런, 혹은 아예 숫자를 정해주기도 해요. 뭐뭐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뭐 7명 이내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고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의 횟수로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라든가. 그래서 그 묻는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레퍼런스를 해서 갖고 온 거지 제가 만든 문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 학교 내에서의 친구 관계여서 이제 그 친구를 유선으로든 직접으로든 뭐 몇 번이나 만나냐 혹은 몇 번이나 대화하냐 약간 그런 식의 조금 수정만 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설문 문항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언급되는 교우관계는 전공 내 친구 관계로만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신입생이 하는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성과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그리고 학생회, 타대학 그런 학점 교류 등으로 사회활동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지적 교우관계와 교류적 교우관계로 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폭넓은 사회활동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지지적인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교류적인 부분들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지지적이다 교류적이다는 부분이 뭘로 되냐면 지지적인 부분은 관계 질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제 친밀도나 상의도 그다음에 교류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상호작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친구랑 할 수 있는 구체적 상호작용을 만나거나 수다 떠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교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전공 내 친구기
그렇기 때문에 지지적 교우관계, 교류적 교우관계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관계는 지지적인 부분과 교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 자체를 이렇게 한정지었다기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좀 고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몇 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갖다 조사하는 건데 그 조사하는 각각의 항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친밀도나 지지적인 부분이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논문을 위해서. 아, 이게 만남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꼭 자주 만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친해도 못 만날 수도 있고 친해도 통화를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안 친해도 더 연락을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할 때 혹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름을 붙일 때 지적인 교우관계다, 교류적인 교우관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본인 자체를 선택한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네임 제너레이터라는 그 설문 자체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이름 생성기라고 이제 보통은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한 5명 쓰고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사실 묻는 질문 한 4-5개예요. 설문 자체가 한 5문항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내가 사람 이름을 5명을 다 쓰면 문항이 25개가 되기는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설문 문항이 확 줄어드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방식으로. 그 심플하다는 이유는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만으로 적었을 뿐인데 어떤 적응 수준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방식의 조사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지 지지적 교우 관계를 알아보려고 이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우 관계는 학기 초에 평가하고 성적은 학기 말에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 시점이 다른데 이 기간 동안 교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의 질이나 양에서의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우 관계는 학기 초에 측정을 했어요. 아주 초반이에요. 거의 한 달 이내. 3월달 중심으로 측정을 했고요. 근데 성적은 한참 뒤에 나오죠. 기말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시점이 다른데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기간에도 교우 관계가 변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된 그러니까 아마도 4월부터 6월 사이의 교우 관계도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연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둘 사이의 관계보다도 예측이 더 컸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측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미리 알아볼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죠. 보통 3월은 그런 시기죠.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해봐도 많이들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월 달에 처음 1학년으로 대학을 들어오면 친구들을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또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의 이때 친구를 제대로 못 만들면 그 뒤에 친구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후부터는 거의 약간 좀 친해진 친구들끼리 졸업할 때까지 쭉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특히 좀 이렇게 내향성이 강하고 좀 사람을 만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처음에 3월에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3월에 제대로 친구를 못 사귀면 뭐 대학을 아예 휴학을 해버린다든가 뭐 전과나 아예 뭐 편입을 한다든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으로 학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친구가 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적인 시기 이 3월달 첫 달 동안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후에 이 사람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어떤 조직생활에서 적응, 생산성 이런 데를 얼마나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교우관계 변인 말고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뭐 많은데 교수와의 관계가 진짜 영향을 많이 주고요. 학교에 대한 충성도라고 해야 되나? 변인이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적응에 많이 영향을
학교나 자기 전공에 대한 애정 혹은 충성도, 그러니까 내가 이 전공이나 이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런 거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응에 많은 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의 거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학교까지의 거리, 고등학교 때 성적. 근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크기 자체가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억나는 건 그거 두 개예요. 교수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학교 직원, 뭐 혹은 선배, 그러니까 약간 학교 내에서 나보다 윗사람하고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나의 어떤 애정이나 충성도 요거 두 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구가 교우관계랑 학업 성적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실제 학교 장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관련성을 본 거긴 하죠. 근데 관련성이라기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할 때 학교 쪽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학교의 종사자인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 학교에 적응하게 하고 즐겁게 학교 다니게 해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졸업을 시킬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연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2, 3학년이 되면 이 학교를 뭐 떠나거나 그럴 애들은 아니거든요. 2, 3학년까지 다닌 애들이 이렇게 자퇴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하거나 뭐 그런 애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좀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해보려고 했던 연구여서 이 연구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내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 만한 학생들을 좀 빨리 어떤 선정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어떤 개입을 하는 이 친구들이 필요한 게 이 학교에 좀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누굴까? 이거를 갖다 빨리 알아내고 싶어서 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연구를 사실은 할 때는 모든 한과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잘 참여를 하고 그들의 어떤 관계망 같은 거를 보고 그거의 종단적인 어떤 추이를 되게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꼭 뭐 인싸만 좋은 게 아니라 아싸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싸의 특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싸라고 얘기를 하기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굳이 교내에서 친구 관계를 만드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혼자 있는 거를 선호하는 학생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적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뭐 혼자 다닌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가 뭐 전혀 없으면 좀 우리가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사실은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히 잘 모여지지가 않아서 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 봤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관계가 안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설문에 아예 참여를 안 한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데이터를 보려면 그 연구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굳이 본인들은 연구에 참여 안 하겠다고 막 이미 의사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아보지를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는 거? 바라는 방향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의미를 신입생들한테 있어서 교우관계가 중요하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나름 유의미한 연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연구 진행하는 동안. 네. 지금까지 교우 관계를 통해서 학업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하셨던 이현주 박사님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왜 브론즈 시계를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 연구는 종단 연구예요.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보통 횡단적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친구 관계가 많은 사람이 성적도 좋은지를 동일 시점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는 되게 다 긍정적으로 적응 잘하는 사람의 속성이다 보니
대체로 보면은 친구를 많이 사귄 친구를 많이 사귄 그런 학생들이 뭐 성적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친구만 많고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되게 둘이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냥 지금 이 친구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지, 이 친구가 잘 지낼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어느 정도 인과성을 알 수 있느냐거든요. 과연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이후의 조직에서 만족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떤 예측력이 있느냐를 보려면 사실은 시간을 벌려서 미리 예측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 종단 연구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브론즈 얘기로 넘어가면은요. 자, 브론즈라는 거는 아마 뭐 이렇게 청동 이제 뭐 소조나 이런 조각상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소재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나라 건축가 분 중에는 승효상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은 독특한 게 자기가 건물을 만들 때마다 늘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쓰는 철제를 가지고 건물의 외관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이 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색깔이 변해가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건축도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변화가 있는데 건물만 혼자 그대로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시간에 따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청동 소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약간 어두운 금빛 비슷한 색깔이 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푸른색을 띨지 녹색을 띨지 검은색이 될지 아니면 그냥 금색으로 있을지는 제가 하기 나름이고 또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해요. 시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는 거죠. 심리학 연구 저희가 이번에 참 오랜만에 좀 되게 어려웠지만 종단 연구를 해봤거든요.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기다려 보는 것이 뭐 자연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심리학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계를 이번에 제가 또 골라봤습니다. 뭐 앞으로 이 시계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도 참 뭐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더 재밌고 좋은 연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